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남영사입니다. 우라노스 김호동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휴대폰 번호 뒷자리 2513님의 문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매일 시청하는 애청자입니다. 우리기술투자 매수가 3,450원에 30% 단기 목표가 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오늘 종가랑 같은 가격인데 이 종목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일 시청해주신 애청자라고 하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봐드려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 들어요. 자, 우리기술투자 사실상 가상화폐 관련주로서 널리 알려진 종목이란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뭐 가상화폐가 좀 비트코인이 좀 이제 40% 올라갔다 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업비트 관련된 지분을 좀 이제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가상화폐로 엮였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상당히 좀 재미가 있단 말이죠. 빠질 때 와르르 빠졌습니다. 단 한 번의 상승 파동을 제대로 그리지 못하고 거의 뭐 지금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진 상태냐, 거의 뭐 65% 빠진 상태란 말이죠. 고점이 일단 9,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근데 지금 보면요, 일단은 강세 약세가 중요한 종목이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은. 왜냐? 재료가 아직까지 살아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가상화폐라는 것이 또 언제 출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일단 홀딩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요 창투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료가 다양하게 엮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오늘 저의 기법을 이용을 하셨으면 그러면 좀 이제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2월 11일자 보시면 어떻죠? 저점을 들어 올려주는 장대음봉, 꼬리가 달린 장대음봉 보이시죠? 이런 자리에서 공략에 들어가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쭉 해가지고 지금 뭐 거의 50% 이상은 확보를 하셨을 텐데 상당히 조금 이제 안타깝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사실상 단기 목표를 만약에 잡는다라고 한다면 단기 매물대인 4,200원 라인대 가장 좋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이 좀 목표가를 좀 잡으신다. 그럼 일단 상방 매물대, 사실상 뭐 가상화폐 들어가면 뭐 5,000원까지 갈 수 있고 10,000원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좀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단기 목표가를 받으려 했으니까 저는 매물대에 의거해서 일단 4,200원 이 자리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자, 손절가를 만약에 좀 생각하신다 그러시면 이제 200일선 라인대 3,2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즉 목표가는 4,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2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우리기술투자 목표가는 4,200원, 손절가는 3,200원 설정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시죠. 휴대폰 번호 뒷자리 5293님의 문자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꼭 진단 부탁합니다. 아남전자 3,900원에 40%입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얼마나 더 기다리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얼마나 기다려서 수익을 내고 나올지 제가 만약에 알았다면 저는 뭐 여기 없겠죠. 네, 저 아마 재벌이 됐을 겁니다. 자, 아남전자 일단 뭐 내용을 잘 알아야 되겠죠. 어떤 내용이 있냐. 과거에 삼성 관련된 이슈가 나왔죠. 삼성 이제 하만 인수한다면서 거기에 대한 최대 수혜주를 받았던 아남전자였습니다. 거의 뭐 한 달 만에 300% 가는 뭐 대기록을 달성한 그런 종목 중 하나였죠. 그리고 이제 작년 1월 달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MWC 관련해서 상당히 좀 이제 재밌는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 희한하게 2018년도 9월 달 이후로는 좀 이제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증시가 빠져서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딱히 좀 이제 엮일 만한 이슈가 없었단 말이죠. 사실상 원래대로는 말이죠. 자율주행으로 엮인다. 그럼 이제 가장 먼저 움직인 종목들이 아남전자 그리고 에스모 요 두 종목이 좀 이제 대장격이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더미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대장주로서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남전자를 보여 있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주식이란 것이 어차피 기다리면 올라가는 겁니다. 어차피 아남전자 요 망할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투자하신 만큼만 조금 더 기다리면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국외재질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예시 종목으로 한번 국외재질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냥 1,000원대 그리고 이제 700원대, 1,000원대, 700원대 계속 횡보하면서 몇 년? 2년 동안 갔단 말이죠. 2년 동안 계속 횡보하던 종목이
상승하는 데는 며칠 걸렸습니까? 일주일도 안 걸렸어. 2년 동안 횡보하던 종목이 그냥 상승 흐름 팍 튀기는데 이거밖에 안 걸렸단 말이지. 안암전자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기업과 한번 엮였던 종목들은요. 언제든지 다시 한 번 더 재료가 딱 트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 본절권 3,900원까지 좀 이제 홀딩 하시라 말씀드리겠고, 뭐 여력이 되시면 자금 여력이 되시면 지금 라인대 말고 200일선 돌파 여부를 확인하셔가지고 한 2,950원 라인대에서 좀 이제 비중을 좀 이제 늘리셔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은 투자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 현찰이 필요해가지고 좀 손절해야 되겠다 하시면 2,300원대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피보나치 조정대를 끄어봤을 때도 가장 이 매물대가 가장 재밌어 보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일단은 우리 시청의 본절권 3,900원 잡으시고 그리고 손절가는 2,300원 잡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암전자는 매수가까지는 보유를 하시고 2,950원에서는 비중 늘리는 것도 권유해드렸습니다. 손절가는 2,300원 제시해드렸고요.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2029님의 문자입니다. 암행어사님 화이팅입니다. 메탈랩스 2,300원에 비중 10% 상담 부탁드려요. 하트하트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메탈랩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우리 시청자님 하트 보내주셔가지고 좀 이제 살짝 힘들 뻔했는데 좀 이제 힘이 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탈랩스라고 하면 일단은 제가 좀 이제 주요적으로 좀 봐야 될 것이 좀 이제 재물을 좀 봐야 되겠죠. 사실상 기업이란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 테마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상승률이 하락률이 중요해. 이 기업 자체가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냐, 아니면 못 벌고 있는 기업이냐, 이걸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재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물을 살펴봤을 때, 자, 지금 보시면요. 자, 재무 차트를 좀 보면, 자, 그거 어떻습니까? 계속 영업이익 자체가 좋아지고 있긴 하죠. 뭐 이제 300억 적자, 그 다음에 159억 적자, 그 다음에 88억 적자 이렇게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도 23억, 7억, 4억 계속 적자를 좀 이제 흑자로 전환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의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근데 희한하게 최근에 상승을 한번 해버렸던 종목이란 말이죠.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좀 상승했는데 아마 테마 관련된 이슈도 나오면서 좀 상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평균 봤을 때 2,300원이란 말이죠. 자, 현재 2,300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상승이 나왔을 때 좀 빠져나오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드려요. 바닥에서 일단 제가 봤을 때 쌍봉 정도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쌍봉이란 게 직전 고점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종목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확실하게 형성이 돼 있었을 때, 그때야 이제 2,700원, 2,800원 라인 때까지 좀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적자가 좀 있는 종목들은 저로서는 그렇게 제 스타일의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님 문제 하트를 보내주셨는데 상당히 좀 이제 송구스럽지만 이 종목은 좀 이제 단기간에 좀 이제 2,500원 라인 때 이 구간에서 빠르게 정리하는 것을 좀 이제 추천드린다 말씀드리겠고, 혹여 반등 못해서 좀 이제 빠진다 그러면 2,000원대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 즉 이 배트를 좀 짧게 잡고 대응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탈랩스는 손절가 2,000원 말씀드렸고요. 2,500원 구간에서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569님의 문자입니다. 유한양행 23만 3,000원 100% 비중인데 월급을 타서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도 될까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굉장히 성실하게 재테크를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유한양행 어떤 전략 필요하다 보시나요? 제가 사실상 여기 대박스크로 와가지고 종목 상담하는 것 중에 가장 좀 바람직한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좀 좋은 좀 이제 또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유한양행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사실상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따져보면 실상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한 몇백 개 되죠. 근데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시장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선진국은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좀 후진국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약 바이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술입니다. 기술인데
근데 이 기술 자체를 판다는 것, 그거는 이제 기술을 좀 이제 인정받는 그런 의식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된단 말이죠. 유한양행, 그리고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종목들 봤을 때 유한양행, 그리고 이제 뭐 한미약품, 그다음에 뭐 메디포스트, 그다음에 뭐 다른 종목들 뭐가 있죠? 뭐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 크리스탈, 제넥신 이런 종목을 봤을 때 이 기술 이전 한번 해왔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가로 봤을 때는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사실상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기술 이전 이슈가 있었단 말이죠. 자, 기술 이전 이슈가 나오면서 그냥 이 등치가 거의 뭐 한 2조, 3조 되는 종목이 점상에, 그리고 또 한 번 더 상한가 올라왔단 말이죠. 엄청난 에너지가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제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좀 제약 바이오가 힘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왜냐,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좀 이제 해결이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지금 제약 바이오 좀 약하단 말이죠. 이 빅 파마들이.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5월 안에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고 그렇게 해결이 잘 된다면 그러면 이제 중소형 제약 바이오주가 아니라 좀 대형주들, 대형 제약 바이오들로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몰릴 만한 그런 모멘텀이 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 일단 홀딩 하시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 30만 원까지 제시해드리고요. 혹여 손절을 생각하신다면 어차피 장기 투자자시기 때문에 20만 원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순한 목표가 30만 원, 그리고 손절가 20만 원 이렇게 제시해드릴 테니까 유한양의 기술 이전을 해봤기 때문에 그만한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장기 관점에서 목표가는 30만 원, 손절가는 20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하죠. 휴대폰 번호 뒷자리 5030님의 문자입니다. 현대건설기계 평단 52,000원의 비중 40% 고민입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은 어떤 전략 세워드려야 될까요? 지금 현재 좀 손실 구간이시네요. 좀 이제 수익권의 종목을 어디서 팔지 이거를 좀 고민했으면 좀 더 행복했을 텐데 이 종목을 이제 손절을 해야 되냐 아니면 좀 이제 추매를 해야 되냐 홀딩 해야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아가지고 좀 상당히 좀 안타깝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대그룹주들이 지금 봤을 때 현대차 말고는 좀 이제 힘을 못 쓴단 말이죠. 최근에 현대건설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거의 이제 2018년도 특히 좀 이제 대세 상승을 보였죠.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 그리고 뭐 그 외 등등 뭐 현대그룹주들 다 좋은 흐름들 나왔는데 왜 올라갔겠습니까? 뭐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좋아서 올라갔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대북 관련된 모멘텀으로 올라갔던 것이 바로 이제 현대그룹주들이었는데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좀 보면 생각보다 2018년도 이 종목은 빛을 못 발했단 말이죠. 현대건설이 잘 올라간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못 발했단 말이죠. 현대그룹주 치고는 많이 못 올라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일단 우리 시청자님 그렇게 큰 가격, 그렇게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을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겠고, 일단 단기적으로 들어간 것 같진 않아요. 좀 이제 장기로 보고 들어가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단 목표가 61,000원까지는 충분히 열어놓고 좀 이제 가져가시라 말씀드리겠고, 자 손절가는 자 42,000원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목표가는 61,000원까지 열어놓으시고 손절가는 42,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8587님의 문자입니다. 답답해서 올립니다. DSR 매수가 7,700원의 비중 20% 꼭 좀 봐주세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DSR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하면 좀 답답함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요? 보아하니 DSR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재작년도에 물린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 들어요. 2008년도에 요 눈 씻고 찾아봐도 7,700원 라인 때는 안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오래 보유하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 듭니다. 이 종목은 한번 빠져나올 기회가 있었어요. 언제 빠져나올 기회가 있었냐? 6,500원까지 올라갔을 때 빠져나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죠? 대북 이슈 중에서도 짐 로저스 관련해서 과거에 요 아난티부터 시작해가지고 DSR까지 짐 로저스 모멘텀으로 이 종목이 몇 프로 올라갔냐? 저점 대비 140%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 대북 관련된 이슈가 좀 이제 사라지면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해야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렇다 해서 이 종목이 계속 빠져가지고 좀 이제 한 번도 상승 흐름이 안 나올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일단 이 종목 시총을 따져봤을 때 지금 현재 700억이고 자 현재 시총이 좀 700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 들어가가지고 재무 비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 비율을 봤을 때 자, 유동 자산이 지금 현재 1000억이라면 시총보다 유동 자산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총이랑 유동 자산이랑 같아질 때까지 일단 홀딩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좀 생각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채를 봤을 때도 2007년도 대비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시총보다 유동 자산이 더 크다는 것은 그나마 기업이 조금이나마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좀 홀딩 하시라 말씀드리겠고 기회가 되신다면 말이죠. 4,400원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6,000원까지 들고 가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려요. 지금 이 종목은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요 추가 매수 전략을 잘 짜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4,400원 라인 때 추매 가격 때 좀 이제 머리에 박으시고 좀 그대로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SR은 4,400원에서 추가 매수하시고 6,000원까지 보유하시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7772님의 문자입니다. 에어부산 6,800원의 비중은 30%입니다. 단기 반등이 가능할런지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뭐 약수익권에 있으신 상태인데 단기 반등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상당히 좀 어려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자, 왜 그러느냐? 일단 이 종목이란 것이 한번 급등의 에너지가 한번 분출되잖아요. 그러면 눌렸다가 한 번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쌍봉을 만들고 빼는 그런 특성들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란 말이죠. 자, 에어부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어부산. 자, 이렇게 쭉 횡보를 하다가 말이죠. 쭉 횡보하다가 갑자기 아시아나 매각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항공주들이 다 튀어버렸단 말이죠. 자, 상한가, 급등, 상한가 이렇게 갔습니다. 무려 저점 대비 몇 프로 올라갔냐? 저점 대비 거의 뭐 한 100% 넘게 올라갔죠. 자, 그런데 빠집니다. 빠지는데 거래 없이 빠지죠. 자, 거래 없이 빠진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올라갔어. 21%짜리. 자, 여기서 쌍봉이 형성이 되죠. 자, 쌍봉을 형성한다는 것은 요 들어 올렸던 요 수급의 주체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심하게 올라갔으면 제가 봤을 때는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빠졌을 것이고 지금 이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쌍봉을 만들고 빼는 자리란 말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하냐 물어보시는데 이 종목은 단기 반등이 문제가 아니라 21선 이탈하면 심리가 무너지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6,500원 이탈하시면요. 과감하게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단기 반등을 생각하신다면 요 5일선, 11선 단기 골든 데드 크로스 자리 7,500원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한 번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 정리 못한 메이저 수급들이 여기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에어부산은 꼭 7,500원 그리고 손절가 6,500원 이렇게 작은 박스권에서 대응하시면 좋은 전략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